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70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정찬입니다. 아, 오랜만이네. 이제 휴가 갔다 왔죠? 맞아요. 네. 비 왔죠? 근데 괜찮았어요. 예, 걱정했어요 우리가. 경주 다녀왔는데 천년고도. 예, 아이하고 천연고도? 천년고도. 예, 천년고도. 인공고도도 있나요? 발음 아, 비슷했어요. 발음이. 샀나요? 네. 근데 아무튼 아들이 그런 랜드마크를 좋아해요. 그 볼 거 많잖아요. 예, 뭐 청송대 그런 데 가는 거 불국사. 좋아하고 불국사 가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아들이 참 고상해 보면 축구 별로 안 좋아하고 아버지한테 직원도 가끔 축구 하시고. 좋아했으면 막 그러니까요. 광분할 네. 타이밍이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저랑 뭐 같이 경기장 가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랬으면 저도 좀 즐거웠을 텐데. 좀 고풍스러운 경기장을 가야 되겠네요. 예, 모르겠어요. 아무튼 택견 이런 거 보러 가요. 택견. 예, 그리고 뭐 씨름. 지 사촌들이랑 이렇게 축구 같은 거 해도 처음으로 한 얘기가 난 심판. 아 진짜. 아빠하고 많이 아빠는 아, 완전 스포츠맨인데. 네. 다르네요. 자,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엄청나게 비가 오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먹구름 잔뜩 껴서 네.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한국 축구계가 지금 이 상황이니까 미래가 미래라기보다는 현재죠. 현재가 현재가 폭우가 쏟아붓고. 그러니까 비난의 폭우가 쏟아붓는데 나는 악셀을 밟아야 되는 거지. 근데 축구협회는 난폭 운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폭우 속에서. 네, 그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자,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논란 속 업무 시작 홍명보 조사 예고에 발끈한 축구협회. 축구협회가 팬들의 비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다가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권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항상 뭐 이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축구협회에서 하는 말도 뭐 정치가 개입하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스포츠를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뭐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축구협회가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 이건 아니다. 항상 팬들의 안 좋은 얘기 들었던 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막 안 좋은 소식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뭐 우리가 알고 싶은 거에선 지지부진하게 반응하다가. 네.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많은데 아무튼 뭐 그러니까 지금 그 약간 주어가 생략됐는데 조사 예고에 발끈한 축구협회라는 거는 그거죠. 문체부와 네. 이제 스포츠윤리위원회에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문체부는 인지를 해서 결국에 뭐 그 선임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 조사해보겠다라는 건데 뭐 이 부분부터 그러면 얘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축구협회는 결국에 그 정관을 얘기를 한 거죠. 네, 그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협회는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피파에도 조항이 있습니다. 정부 혹은 정치가 이제 분리되어야 한다. 축구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일부 지금 국회의원들이 또 이런 부분과 조금 어떻게 보면 편승해서 정치인들의 좋은 먹잇감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 국정감사 때 정몽규 회장을 국정감사에 세우는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얘기했던 부분이네요. 네, 근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뭐 국정감사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온 사례도 있어요. 전례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피한 전례도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 기술 파트, 협회의 행정과 관련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과연 문체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조사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가 조금은 뭐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뭐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체부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못됐다라는 거는 저희가 뭐 100번 1000번 지적을 해도 뭐 솔직히 뭐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만큼 계속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문체부 역시 뭐 들여다 보면은 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문체부가 직접 개입해서 회장을 물러나게 한다든가 정관을 강제적으로 바꾸게 했을 때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팬들이 바라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난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파로부터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조율을 해야 될 거예요. 다만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들만으로는 뭐 그게 피파가 정치의 개입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적습니다. 조사 자체로는 물론 그렇죠. 네. 조사는 할 수 있어요. 조사를 그리고 할 겁니다. 액션은 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전 국민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네.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별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뭔가 좀 인기 영합을 위해서라도 조사는 하는 액션을 취할 것이고 하지만 제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제재가 없는 조사는 의미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반 축구협회 감정만 더 부추기고 오히려 거기에 이제 약간 인기에 영합하는 행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주 예상을 해보자면 조사 결과 이 과정 속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상당 부분 법률 결여된 결여됐다.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제 정도. 고발할 수는 있겠죠. 뭐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는 그 액션은 할 수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이 조사가 제재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면에서는 저도 큰 의미는 두지 않고는 있는데 축구협회가 굳이 발끈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이것도 저는 좀 웃기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발끈할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팬심을 좀 다독이면서 홍명보로 계속 갈 거라면 뭔가 축구협회가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뭐 정몽규 회장이 나와서 사선 안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뭔가 액션을 취해서 팬심을 좀 누그러뜨리는 게 먼저지 조사한다고 하는데 발끈하는 게 지금 먼저잖아요. 제일 최근에 나온 진짜 오랜만에 나온 반응 아닌가요? 축구협회에서. 박주호 폭로한다니까 거의 법적 대응한다. 법적 대응. 그러니까 전부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이러니까 더 욕을 먹는 것 같고 누가 이런 그 액션을 주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한심하다. 위기 대응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자 그림 그리고 능력이 없어요. 없죠. 제로죠. 자 이제 마이너스. 그 지난 일주일 동안에 지난 2주일 동안이죠. 이임생 기술위원장이 이제 기자회견. 정혜성 위원장의 감독 선임 권한을 위임받아서 받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네. 갑자기 홍명보로 왜 돌아왔을까라는 것부터 해서 그래서.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8가지 이유를 어떻게 찾았을까?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그리고 감독 선임하자마자 어떻게 갑자기 코치 인터뷰를 잡아서 신인 감독이 바로 나갈 수 있을까? 그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코치도 뭔가 이력서를 받아서 정리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게 일주일 사이에 다 끝났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또 홍명보 감독이 우리가 알기로는 이임생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죠. 유럽 코치 2명 선임을 수락하는 조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먼저 홍명보 제안한 감독은 거로. 자기가 먼저 제안한 제안했다고 거다. 하고 이게 무슨 말이라도 좀 맞추든가.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는 한 2주일이 아니었나. 말이라도. 하나하나 얘기해 보면 일단 네. 외국인 코치 선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건 이임생 감독의 말실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 일단 홍 감독은 과거부터 울산 사령탑에 이건 전 뭐 개인적으로 제가 가까워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 부분인데 홍 감독은 본인 스스로 전술적인 본인에게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늘 전술적인 부분을 내 약점을 잘 보완해줄 그 코치를 곁에 두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구단에 늘 요청을 해왔던 부분이어서 그 맥락에서 보면은 일단 그 홍 감독이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일단 첫 번째로 보고요. 홍 감독 스타일상.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임생 기술위원장이 왜 이런 말실수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홍 감독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그 말을 실수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담을 홍 더 감독이 줬네, 이런 상황에서 막 이런저런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수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뭔가를 얘기를 해서 홍 감독이 수락했다라고 하는 게 홍 감독에게 가는 화살을 조금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근데 다만 그냥 이런 것들이 협회의 신뢰도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뭔가 또 뒤에 모략이 있을 것 같기만 네. 하고. 뭐 이렇게 깔끔하게 해명되는 것도 별로 없고 드러나는 것도 좀- 없고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것들은 앞뒤가 맞질 않고 의구심만 계속 증폭되고 있어. 불필요한 논란과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 불필요한 논란이거든요. 말이 엇갈리는 거는 안 좋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회가 결국에 그 신뢰를 잃는 부분은 이건 정말 잘못된 메시지 관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 저는 그렇게 정황상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일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지난 몇 주간에 분명한 거는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를 한 거는 정혜성 위원장이
지금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봤는데 결국에 외국인 감독들이 좀 어렵다. 그래서 홍 감독을 우리가 1순위로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이 알려진 바에 반대를 따르면 했으니까. 대노했다는 거예요. 경로. 아. 네, 경로.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윤 대통령이 경로하셨다. 네. 그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사실 정혜성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사표를 던지는 거는 그리고 정혜성 위원장의 성품상 그 정혜성 위원장은 맡겨진 일에 굉장히 충실하시고 끝까지 아무튼 책임지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여튼간에 그런 분이 그렇게 사표를 던졌을 때는 정황상 정몽규 회장이 굉장히 강한 반발, 뭐 대노했는지 경로했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강한 반발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사퇴를 하셨던 건데 다시 홍으로 돌아왔다. 다시 네. 홍으로 돌아왔다. 사실 홍 감독도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죠. 이제 이번엔 끝났다. 회장 승인 났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당연히 수락을 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홍 감독이 협회를 통해서 강한 비판을 하고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에는 사실 나는 이번에 끝났다라는 끝났다고 생각했죠.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결국에 그럼 말실수로 끝냈어야지. 됐었던 건데 그 부분은 굉장히 미스테리어. 근데 뭐 주변에서는 결국에 이임생 위원장이 이제 위임 받아서 외국인 지도자들을 만나봤지만 외국인 지도자들이 조건을 다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뭐 결국에 홍 감독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정황상 또 이분들이 그 뭐 박은호 감독이 됐든 포획 감독이 됐든 특히 박은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례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협회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그러니까 수용할 뜻을 밝혔고 그리고 국내 거주 조건도 어머. 의사를 밝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박은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클럽 감독하고 에이전트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 거냐면 그 에이전트가 그 감독 전문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데 능한 사람들이어서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깔끔하게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을 어떻게 이끌 것이고 어떤 조건이 팀에 다 대한 그 괜찮았네.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러뜨릴 만큼 뭔가 그랬을까라는 게 저는 솔직히 약간은 미스테리예요. 되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협회가 좀 소상히 밝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 때문도 아니네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 그러니까 돈 때문에 깨진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마쉬입니다. 시마씨는 그리고 뭐 지금 많은 커뮤니티에서 뭐 마쉬가 뭐 연봉을 많이 낮췄는데 사실이지만 마쉬가 원한 연봉 수준과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연봉 수준은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요것도 팩트를 정리를 한번 하고 지나가면 여기까지는 다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한 250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그 US 달러로 그 정도 선에서 좁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게 뭐였냐면 마쉬는 우리 세무사들의 조언을 받았을 때 그 세율이 한 20%대인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 선수들이 적용받는 우리나라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들이 적용받는 세율이 한 20%대라고 합니다. 근데 외국인 지도자는 다른구나. 세율이 더 높대요. 그래서 49%까지 올라간다. 많이 올라가네. 반이네. 반이네. 네. 그럼 연봉이 많이 그럼 세긴 하다.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그 20%대와 49%대의 격차는 많이 굉장히 나죠. 두 배, 두 배 250만 차이잖아요. 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 많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마쉬 감독이 얘기를 했던 게 이거를 내릴 수 없으면, 그러니까 니네가 올려서 제한을 할 수가 없으면 세율 구간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주 기간을 줄이겠다라는 역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80, 그러니까 1년이 365일, 그 중에 절반 183일 이하, 그러니까 이제 미만이 될 때는 소득 세율 구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20% 구간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정하는. 내가 걸로. 맞춰보겠다. 그러니까 이 날짜를 굉장히 성의 있게 임했네. 그러면. 그러네. 네, 이 날짜를 맞춰보겠다. 니네 벤투가 상주했다고 하지만 니네 벤투도 잘 계산해봐라. 왜 유럽에 선수들 보러 가는 거, 그다음에 유럽에 또 휴가 가는 거, 그렇죠. 이런 거 다 따지면 한 200일 정도일 것이다. 그러면 2, 3주 안에서 그렇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는 논리를 갖고 왔으나 이걸 협회가 받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건 왜 안 이해가 안 받았을까? 된다. 뭐 국내 상주가 중요하니까 뭐 클린스만 사례를 그렇죠. 생각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가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그- 아니 그렇죠. 그게 협회에는 너무나 큰 또 리스크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뭔가 되게 축구협회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클린스만 욕먹은 거 국내 상주 요걸로 그냥 연결지어서 그게 이제 머리가 논리가 참 하나 봐요.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저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계속 그러니까요.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요. 그 감독의 태도가 문제지. 단지 안 아니, 살아서 한국에서 문제가 아니었잖아. 상주하면서 계속 잠만 자면 뭐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유연 근무제. 아니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게 이제 협회 답답하다.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이제 쉴드를 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제발 좀 앞뒤 자르고 이제 어디서 올리지는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쉴드를 치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진짜 그 이제 제시마 씨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기자들 첫 질문이 그럴 겁니다. 국내에서 국내 상주하냐? 그럼 협회가 상주는 아니고 그래도 좀 많은 기간 머무르실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그럼 확답을 받았냐? 이걸 계속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그걸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설득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약했던 것 같고 그 그러니까 설득이 이거보다 더 쉬웠을 지금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렇죠. 결과적으로 훨씬 훨씬 그렇죠. 쉬웠을 것 결과적으로 같은데 결과 내기도 쉽고 그러니까 정혜성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전력강화위원회가 갈등으로 사실상 와해된 과정도 있는데 이 부분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에 전력강화위원들이 이렇게 11명이 구성됐을 때 제가 정혜성 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되게 좋은 구성 같다. 되게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연령대도 그렇고 이거를 통합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되게 좋은 구성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박주호 위원 그리고 뭐 이상기 위원 이런 젊은 위원들이 외국인 지도자에 대한 리서치를 굉장히 충실히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혜성 위원장이 그들의 말을 굉장히 중용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결국에 제시마 씨까지 이어진 부분이고 제시마 씨의 프레젠테이션에 정혜성 위원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감동을 받아서 정혜성 위원장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이 부분에서 사실 협회가 이거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원래는 마씨하고 정혜성 위원장은 3일을 주겠다. 3일이면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혜성 위원장이 마씨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하고 3일이면 협상이 충분히 될 것이고 나의 일은 끝났고 이제 협회가 와서 너랑 협상을 할 텐데 3일이면 충분할 거다라는 데 했는데 이게 3주가 걸린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요. 이 세율 부분과 얼마나 이 답답했을까 그 그 감독 부분이 3주까지나 걸리나요? 그러니까 그 수뇌부를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 그 얘기도 지금 한 달째 하고 있잖아요. 네, 그쵸? 결국에 이 부분이 결국에 부러지지 않으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제 두 번의 A 매치를 국내 이제 임시 감독들이 비교적 선수들을 잘 통합하면서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선수들을 통합하고 아시안컵에 있었던 어떤 그런 분란들을 잠재우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이러면서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소장파와 노장파로 이제 그냥 갈라치기를 한다면 갈등이 시작됩니다. 국내파와 해외파로. 네. 그래서 그 젊은 그 전력강화위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이제 딱 뭐 누구를 하게 여기 윤정환 감독도 저는 젊은 쪽에 포함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무조건 현역에 계시다고 해가지고 다 그 뭐 국내파로 갔던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 분들은 외국 지도자를 통해서 외국 지도자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갖지 않는 편견 없는 시선으로 선수를 선발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 트렌드에 조금 더 적절한 그리고 빠른 대응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또 사실 뭐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재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조금 더 외국인 지도자들을 원하고 있는 정황들이 있고 그래서 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는과 동시에 한편에서는 지금 우리 클린스만이 결국에 해놓은 게 뭐냐 그 감독이 그리고 벤투 감독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조금 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그리고 또 팀 운영에서 협회와 마찰을 빚고 이런 부분들 측면에서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저는 뭐 연관이 다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2701호 사태에서도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지금의 이 행정이 무너진 이 시스템 전반적인 상황들이 그런 점에서 국내 감독들에게 기회를 왜 박탈하냐라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면서 정혜성 위원장과 이 젊은 위원들 사이를 조금 갈라놓으려는 움직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사실 벌어진 문제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박주호 위원이 갖고 있는 이런 그 분노, 그다음에 허망함, 허탈함, 무력감은 그때부터 사실 나오는 거였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결정이고, 그러니까 정혜성 위원장은 그 가운데에서 결국에 제시만 씨하고 그다음에 카사스가 부러진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안 되면서 굉장한 또 나름의 컸겠네요. 무력감을 느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동료 축구인들의 비판과 비난을 한 몸에 받아가면서 외국인 지도자를 끌고 가려고 했던 추진력을 너무 많이 잃은 거예요. 정혜성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까진 11명의 전력 강화 위원들에게는 주변에서 어마어마한 연락들이 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야, 너 나와라. 거기서 왜 욕먹고 있냐. 그거를 왜 그렇게 하고 있냐. 너 나와라. 부터 시작해서 야, 국내 감독이 뭐가 부족하냐. 뭐 국내 감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외국인 감독으로 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뭔 소리냐. 이런 스트레스들이 사실 너무나 많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정혜성 위원장이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했던 그 외국인 지도자들은 솔직히 정혜성 위원장도 그렇고 그 일부 국내 지도자들을 원하는 그 강화위원들 사이에서도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좀. 그래서 이럴 상황에서라면 홍 감독을 1순위로 두는 게 조금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뒤가 저는 너무 미스테리.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 그래서 뒤가 결국 너무 정몽규 회장이 화를 냈다면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임생 위원장이 불과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러면 그 아까 이종찬 기자 얘기에 따르면은 박은호 감독이었나요? 네. 박은호 감독은 더 낮은 어. 연봉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거의 다 부합하는 부합했는데. 상황이었다면 국내 상주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잖아요. 이임생 위원장은. 철학이 안 맞았다 그러면 하잖아. 자기가 전술적인- 결정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왜 자기가 결정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거는 그거는 저는 그 아마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는데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제가 맡겠습니다. 저한테 돌을 던지세요라는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정몽규 회장이 왜 마음을 바꿨냐 이거죠. 저도 그러니까 미스테리가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짜로 문체부가 이런 부분을 조사할 수 있다면 전 찬성입니다. 그렇죠. 네. 제재를 못 하더라도 네. 그리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분명히 회의록이랑 다 있을 거거든요. 이것도 그런 거를 해서 그 팬심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다면 조사 성과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어찌 됐든 일단 홍명보 감독은 선임이 됐고 뭐 이사 서면 의결로 해서 거의 뭐 속전속결로 그냥 계속 그 의견은 듣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은 항상 또 주말에 일어나더라고요. 꼭 주말에 뭐 하고 있으면 문자로 띄고 와요. 이건 참. 그런데 또 홍명보 감독이 이제 그 떠났습니다. 바로.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지난 울산전 경기 끝나고 이제 그 인터뷰부터 시작이 네. 되면 약간 좀 말실수를 좀 했죠. 말실수가 많아요. 홍 말실수를 좀 감독의 했죠. 진심이 뭔지는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표현이 그 자기를 향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저는 좀 말실수고 실언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얘기 말씀만 드리면 그 외국인 지도자 풀과 관련한 분 어떻게 그 시간 안에 그게 가능했을까라는 부분은 굳이 제가 그 조금 뭐 이해를 하자면 일단 협회로 온 그 이력서가 있었다고 하고요. 코치들과 관련해서. 네, 코치 그리고 코치 빨리 선임 그 인터뷰 잡은 거. 네네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협회로 통해서 온 코치들의 이력이 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레주메가 있었다고 하고, 홍 감독 자체가 그 늘 외국인 전술 코치에 대한 사실 서치는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썩 결과가 좋지는 않았지만 울산 부임 첫 해에 제가 알기로 스페인 전술 코치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름의 늘 풀은 본인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그게 이렇게 막 그 전에 미리 결정돼서 준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은 뭐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튼간에 아무튼 미스테리는 많고 그 홍 감독의 발언이 참 아쉽죠. 개인적으로 팬들의 아픔을 좀
다독여주는 워딩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오는 비를 조금 맞으면서 가야 되는데 비를 조금 부르는 워딩들이 조금 더 많았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내가 희생하는 거라는 걸 자꾸 부각을 시키죠. 그러니까 자기를 버렸다. 자꾸 이제 그런 한국 축구를 위해서 나는 내 자신을 버리고 한국 축구를 위해서 하겠다. 그거는 뭐 감독으로서의 좋은 자세인데 지금 타이밍에 할 말은 아닌 것이고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이제 저의 뭐 예를 들면 뭐 모든 것을 제 인생 모든 것을 걸고 저는 여기에 이제 올인하겠습니다라고 한다든가 뭐 그러니까 나를 버린다라는 표현이 조금 부적절했죠 사실. 네. 또 내 인생의 마지막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을 응원해달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어이가 개인의 도전으로 비춰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팬들의 지적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손흥민이 언제 내 마지막 월드컵을 응원해달라고 했냐. 예를 들면 맞아요. 뭐 그 전에 박지성은 언제 이 아시안컵이 내 마지막 아시안컵이니까 우승을 뭐 응원해달라는 말을 언제 했냐. 맞는 지적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홍 감독의 그러니까 이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걸 걸고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간절하게 임하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을 응원해 주십시오가 합쳐진 걸 거라고 봐요. 물론 그리고 그 안에는 본인의 마음도 내가 진짜 마지막이니까 좀 응원 좀 해주세요라는 이런 마음도 마음은 있었을 이제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이 당연히 가질 수 있죠. 당연히 가질 수 있는데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이 말도 이제 충분히 비판을 받을 지점이 굉장히 많죠. 많다. 사실 요새 감독이 그래서 인터뷰 말을 스킬도 좀 어떻게 좀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네. 말이라도 해서 일단 말이라도 팬들을 좀 그렇죠. 위로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약간 말을 그 두 번의 기자회견이 딱 두 다, 번 했는데 네. 다 두 번의 기자회견이 좀 뭐 하는 소리야 지금 이 여론 상황에서 반전은 안 되고. 약간 이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사실 10년 10년 전 얘기하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홍 감독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축구인들이 생각하는 지금 현 시점에 제일 가능성이 좋은 그 대표팀을 맡았을 때 잘할 가능성이 좋은 그다음 높은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라는 데서 사실 이견이 별로 없어요. 진짜 이 얘기를 참 조심스럽게 전하는데 과거에 김판곤 위원장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했던 얘기예요. 지금 뭐 김판곤 위원장이 벤투 감독을 좋은 프로세스로 데려와서 굉장히 그 좋은 사례로 많은 분들에게 향수를 또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김판곤 위원장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뽑는 게 어려운 이유는 홍명보라는 정답이 있는데 홍명보를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홍명보가 너무- 정답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건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그렇게 보는 거니까 김판곤 위원장 감독의 생각이니까 저는 이제 홍명보 감독을 왜 그런 시선으로 보는지 한켠으로 약간 이해해 보자면 자꾸 익지 않은 과일을 딴다는 표현을 제가 많이 썼는데 이제 너무 이 연령대 감독을 맡으면서 승승장구를 하다 보니까 올림픽까지 굉장히 빨리 됐죠 감독이 A 대표팀 감독이 그렇죠. 좀 코치라도 A 대표팀 코치라도 좀 하고 그런 경력을 쌓으면서 하면 좋은데 그때 들떠가지고 이제 빨리 하고 본인은 이제 의욕이 앞서고 이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일어나면서 결과가 안 좋았죠. 물론 홍 감독이 잘못 전술적으로 많은 잘못을 부족했고요. 했고 약간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경험 부족이라고 저는 네.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의욕이 앞서니까 자기 인맥 축구라고 하죠. 의리 네. 축구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런 잘못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저지르면서 이제 A 대표팀하고 결국까지 안 좋으니까 다시 일어서기가 어려운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또 도마 위에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김판곤 위원장의 생각은. 물론 더 훌륭한 외국인 지도자들이 훨씬 많죠.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축구계의 흐름은 대표팀 감독보다는 클럽팀 감독을 원하고 클럽팀 감독들의 연봉이 굉장히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지도자들의 몸값이 굉장히 인플레가 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현실에 맞는 정답에 가까운 사람이 홍명보라는 뜻인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홍 감독은 조금 더 낮게 자신을 바짝 낮춰서 그 겸손하게 여론들의 비판들을 조금 맞으면서 가는 모습들을 좀 더 보여준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 감독은 이제 자기가 뭐 감독으로서 그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하는 흔들리지 않고. 하는 액션들을 보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죠. 아는데 이제 그 상황이라는 게 있고 표현이라는 걸 좀 더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 홍명보 카드를 접을 것 같진 않아요. 접힐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홍명보로 가야 된다면 이제 그 홍명보가 감독이 잘 되길 바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 팀이 잘 되고. 뭐 축구협회가 아무리 미워도 대한민국 축구는 잘 되길 바라야 돼,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말에도 또 반발을 하시려나 모르겠네. 저는 아니죠. 개인적으로 그런데요. 저는 이제 홍명보 감독을 지금 바꿀 수 없다면 홍명보 감독을 응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홍명보 호를 감독을 응원한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홍명보 감독이 한 말 중에 약간 홍명보 감독이 팀의 단합 이런 걸 그 한국식 단합, 네. 문화 이런 거. 한국식 한국- 문화 이런 걸 좀 말씀하신 게 솔직히 그러니까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선수들한테는. 해외파의 그 외국 팀에 섞여서 그런 문화와 이게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인드를 가진다면 네. 그거는 이제 감독의 강인함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항상 원팀을 강조하셨던 분인데 이제 그 원팀의 원이 홍명보였다는 거에 대한 비판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선수들을 위한 원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실패한 경험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고 사람은 성장을 하는 것이고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이제 그 실패한 이후에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또 다시 일어섰잖아요. 어찌됐든 그 과정을 돌아보면서 실패했던 경험을 돌아보면서 잘하길 바라요, 진짜. 그래서 네. 뭐 제가 다 들어본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저기 얘기를 뭐 종합해 보면 해외파들은 솔직히 국내 감독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아무래도 그러겠죠. 네. 좀 더 좀 커리어 있는 외국인 감독을 선호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 감독은 그런 것도 좀 알고 선수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김판곤 당시 위원장이 그 홍명보 전무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황선홍 감독을 올림픽 팀 감독으로 선임을 하고 그럴 때도 그러니까 그 김판곤 위원장이 했던 말 중에 뭐 많은 공감을 제가 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외국인 지도자들과 국내 지도자들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지금 국내 지도자들의 지도력이 외국인 지도자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 지도자들은 선수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한국인 지도자들은 선수들을 후배로 대한다.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문제죠. 이거를 버려야 된다라는 근데 부분에서 그럴 걸 버리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죠 지금. 그러니까 고대라는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겉으로 다 드러나 보이는 거고 과거에 그렇게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손흥민을 안 뽑았던 거에 대한 비판도 있잖아요. 그때 그쵸. 손흥민 뽑을 때 얘기 그 표정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남들이 잘한다 그러니까 뽑았다 그랬어요 그때.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손흥민을 뽑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 개인의 고집이 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성숙하게 다듬었느냐 뭐 저는 보여줘야죠. 예, 사석에서 그 얘기 가끔 하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홍 감독이 달라진 점을 굳이 뽑자면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점을 이게 또 이러면 또 실드 친다고 얘기 나올 텐데 얘기를 하자면 잘 되길 바라야 네. 되니까 네. 한국 축구가. 홍 감독이 실패하고 돌아온 다음부터 제가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그때 왜 실패했다라고 계속 물어봐요. 냐고. 근데 처음에는 뭐라고 홍 감독이 주로 대답을 했었냐면 의리라는 프레임에 내가 갇혔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최근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선수를 너무 몰랐다. 내가 선수를 너무 몰랐고 그렇지. 어 프레임 얘기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니까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그 같고. 말이 바뀌는 걸 보면서 아 스스로 좀 많이 자기에 대해서 반성도 좀 많이 했구나.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선수를 보는 시야도 좁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런던 올림픽 내 팀에 있었던 선수들이 너무 크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근데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흥민은 내 구상 안에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뭐 그럼 말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히딩크 감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딩크 감독도 안정환 선수를 구상에 넣고 있었지만 이 선수는 뭐 그 체력이 너무 약해서 못 쓴다. 헤딩 하나 뭐 헤딩 신경 안 쓰는 이런 선수는 난 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히딩크는 하긴 했었죠. 뭐 나중에 결과적으로 한 말이긴 했겠지만 길들이기였죠. 안정환이 튀니까. 그러니까 튀는 애들은 군기를 잡아야 된다고 자기식의 군기를 잡은 거죠. 그래서 칭찬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선수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안정환을 만들어낸 것도 히딩크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안정환 선수가 그걸 딛고 자기가 실력으로 보여줬기 보였죠.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히딩크가 그 세워놓은 장애물을 넘은 건 안정환 선수고 그 장애물을 딱 넘을 만하게 세워놓은 게 또 히딩크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감독의 역량으로 보고 하여튼 또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되는 과정이 안 하겠다고 해놓고 네, 그 말만 안 하셨었어도 그게 그 말만 안 했어도 이렇게 비난이 많이 가지 이렇게까지는, 않았죠. 네. 그것도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 그럼요 일주일 만에 보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끝났다고 생각했어야죠. 다음 기회를 노리던가 네. 했어야 되는데 바로 받아버린 거는 좀 너무 가볍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아마 계속 안고 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A 매치에서 처음으로 감독을 향한 야유가 나오지 않을까. 네. 첫 경기에. 첫 경기에.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뭐 클린스만을 향한 야유는 많이 나왔는데 첫 경기부터 나오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예. 그렇죠. 클린스만 네. 근데 아마 굉장한 야유가 나오지 나올 않을까 것 생각이 되고 근데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챔피언스리그 용량이 선수들을 잘 이제 네. 선수들이 감독 편을 들어주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좋죠. 감독 그러니까 한국식 문화 강조하지 마시고 네. 좀 리더십 중요하지만 팔로워십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럼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끌고 가는 지도자보다 뒤에서 밀어주는 지도자가 더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강인한 모습 이런 거는 앞에서 끌고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 안 좋아합니다. 젊은 선수들이. 안 좋아하죠. 우리 K리그 얘기해야 되는데. 네. 자 대표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K리그로 가겠습니다. K리그에 덮친 체력 이슈 놓치는 순간 극장골. 와 진짜 요즘에 너무 더운데 경기가 많아가지고 많으니까 진짜 폭염 힘들어요. 속에서 고생들이 많은데 어떻게 뛰는지 모르겠어. 요즘 축구 진짜 몰라요. 너무 예상 밖의 경기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이런 체력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더 네. 예상 밖의 결과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이제 두 경기가 있었는데 서울이 링가드가 드디어 골 넣었죠. 데뷔골을 넣었는데 또 다쳤어. 많이 아픈가요? 햄스트링이라고 완급 조절이라 하던데. 하죠. 이제 만족해 한 골 넣으면 끝. 아니야 더 뛰어야 되는데 예, 뭐 날씨 괜찮다고 덥고 하니까. 하던데. 예, 뭐 한두 경기 결장한다는 썰이 좀 돌긴 돌던데. 아 그래요? 예, 뭐 그리고 울산이 이제 주민규 선수 완전 극장골. 이거 뭐 진짜 거의 진짜 버저비터 같은 골이었죠. 주민규 선수가 그 기가 막힌 골을 넣고 네. 환호를 안 하더라고요. 아. 그 표정은 무엇이었을까? 전 오히려 반대로 느꼈던 게 주민규 선수가 옷 벗는 세리머니는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의를 그렇죠. 옷 벗는 벗었잖아요. 것도 안 했고 이 정도면 거의 광분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쵸 완전 끝나기 직전 넣은 근데 거니까. 굉장히 무표정한 이게 약간 감독님을 향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뭔가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안 좋아할 수 없거든요. 소리가 본 사람들은 진짜 비명이 나올 정도의 짜릿한 골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기에 너무나 담담하게 돌면서 웃옷을 벗더라고요. 웃옷은 벗는. 좀 되게 좀 신선하다고 해야 되나, 낯선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김판곤 감독님이 울산으로 오시나요? 김판곤 감독 울산 온다는 지금 오피셜은 아니고 뭐 한 내정. 8월 그러니까 그 중순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울산의 입장이고 지금 후보군들을 추려서 검토 중이다. 김판곤 감독이 예전에 울산에서 잠깐 뛴 적이 있었죠. 네, 92년에서 91년에 96년 울산 현대 호랑이 시절에 수비수로 활약을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자 그리고 어쨌든 뭐 주민규 선수가 울산 팬들을 좀 위로하긴 했어요. 네. 홍명보 감독 때문에 성난 팬들을 또 그 주중 경기에서 져서 팬들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마음도 많이 상했을 텐데. 예. 자 그다음에 재밌었던 경기는 역시 수원 FC와 대구가 아니었을까. 아이 짜릿했죠. 치고 받았죠. 오랜만에 세리머니도 볼만했고. 지동원 선수가 두 경기 연속골 넣고 주동 선수가 사실 살아나고 뭐 있는 것 같아요. 지난 경기 그 전 경기에서도 두 골을 넣은 거는 다름없죠. 뭐 그 골키퍼의 자책골이 되긴 했지만 뭐 워낙 첫 선제골 장면에서도 본인의 역할이 컸고 그다음에 이제 두 경기에서 지금 연속골을 넣었는데 지동원 선수는 갖고 있는 거는 정말 많은 선수예요. 근데 소우 세리머니까지 갖고 있더라고요. 쇼맨십까지 그거 이제. 진짜 그거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하고 못 물어봤네. 왜 호우 세리머니 왜 할까? 할까요? 그렇죠. 궁금했어. 그렇게 그러게요. 연계가 되는 관련이 되는 없는 선수는 없어 아닌데. 보이는데 그럴게요. 이름도 전혀 다른데. 과거에 이제 마인츠 시절에 그 점프하다가 이제 무릎을 그러니까요. 그게 예. 보니까 데뷔골이었나 시즌 첫 골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건재하다는 거 세리머니 할 때도 보여주는 높진 높진 않았어. 않아. 설렁설렁하긴 했는데. 설렁설렁하긴 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도는 동작이 있잖아요. 무릎에 무리가 트라우마가 약간 전 좀 지동원 선수 진짜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 안쓰럽죠. 지동원 네. 선수 보면. 그쵸, 뭔가 그 커리어나 정말 잘 실력에 나갔었는데, 비해서는 독일에서. 더 뭔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서울 오면서 안 좋더라고요. 그 안 전부터. 다쳤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또 호흡 세레모니를 하고 있으니까 왜 그럴까? 보니까 서울에서 세 시즌 동안 물론 많이 뛰지 못했지만 부상 세 시즌 동안 2골. 예, 근데 올 경기 시즌, 자체를 못 올 시즌 떴죠. 벌써 3골. 그러네. 서울이 안 맞았네. 그런가 봐요. 근데 수원 보면 또 신기한 게 지금 어쩌다 보니까 1위랑 승점 차이가 5점밖에 안 나고 이 스쿼드만 안 져요 보면 일단. 대표팀 스쿼드예요. 어느 정도 이게 전북인가 울산인가 싶을 맞아요. 정도로 뭐 이번에 손준호 선수 들어왔죠. 음. 뭐 이제 안병준 선수 K리그 득점하겠던 여름 이적 시장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되게 탄탄해지고 뭔가 이 선수들이 다시 재기량만 발휘한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수원 FC를 상대로 그래도 비긴 대구가 대단한 거. 네. 그렇죠. 세징야 정말 마지막 그 동점골 어시스트 할 때 거기서 수비 제치는 야 거기서 진짜 세징야가 전력이 한 70% 되는 것 같은 그렇죠. 대구는 세징야. 공식이죠 공식. 충격적이었던 건 전북이었죠. 그렇죠. 가장 충격적인 경기. 네, 네 이렇게 크게 질 줄은 몰랐어요. 퇴장까지 당하면 어쩌라는 겁니까? 전북이 주중 경기에서 이제 김두현호 첫 승. 네. 첫 승하고 기세를 이어가지 하나 못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처참하게 무너졌죠. 네. 뭐 전반 35분에 퇴장을 당했으니까 4대 0을 해보긴 해봤어도 당해보지는 않았어요. 5대 0으로 졌잖아요 얼마 전에. 5대 맞다. 그쵸. 그렇구나. 맞다. 5대 5대 0 1이었나요? 아, 1이었나요? 그러니까. 다섯 골을 네. 먹고 졌어요. 맞다. 근데 여튼간에 다른 역사를 쓰고 있네. 경기가 굉장히 꼬였죠. 그러니까 그 감독이 많이 꼬였죠. 시나리오를 쓰는 최악의 상황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감독들이 시나리오를 쓸 때 최악으로 생각하는 게 들어가자마자 최장. 그 교체를 하지 그러니까 않고 싶은 선수의 뭐 부상. 그 다음에 그 이른 시간에 PK 실점, 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퇴장 이런 것들인데 일단 처음 어떻게 보면 전반 30분에 홍정호 PK. 선수가 PK를 주면서 이동경 선수에게 실점을 했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5분 만에. 주장이자 팀의 지금 중심을 잡아야 할 박진섭 선수가 퇴장당하죠. 퇴장을 당했어요. 둘 다 VAR이 가동이 됐죠. 이동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VAR 보고 원심이 유지된 거고 박진섭 선수의 퇴장 같은 경우에는 VAR을 본 다음에 원심이 바뀌었죠. 였던 옐로 카드가 레드 카드로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동경 페널티킥은 당연히 페널티킥이라고 봤는데 박진섭 퇴장은 굳이 퇴장까지 의도한 것 같진 않은데 네, 약간 뭐 조금 거리도 있어 보이긴 했고 살짝 팔 휘두르는 범위를 생각해보면 상대한테 그 타격감도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굳이 전북한테 너무 가혹한 판정이었다. 어쨌든 전북 입장에서는 그랬죠. 저는 그래서 이번 4대0 패배가 좀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저는 그래도 전북이 뭐 이번에 나아질 가능성을 본 건 이제 박진섭 선수랑 홍정호 선수의 복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정태욱 선수랑 구자룡 선수 두 선수가 중앙 수비를 맡았는데 워낙 좀 불안한 모습, 또 발이 느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다시 좀 배타량이 돌아와야 되겠다. 근데 이 경기에서 이렇게 크게 져버리니까
이제 앞으로 전북 진짜 좀 많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 더더욱 분위기가 진짜 많이 꺾였을까. 원래도 꺾인 분위기. 퇴장도 지금 이번 그 시즌 전북의 7번째 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다. 퇴장이면 이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을 자꾸 자초한다는 게 10명으로 훈련할 수도 없고 10명 1대 우리 이렇게 간다. 10명대 전술을 따로 만들 수도 없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들이 그러니까 이게 학습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나니까 35분 이후로는 선수들의 의지가 없어요. 전북이 올 시즌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다 가뜩이나 보니까. 후반에 약한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끊고 가야 되는데. 이러다 진짜 강등되겠어. 이적 시장에서도 막 이렇다 할 그러니까 분위기를 바꿔줄 만한 그런 선수의 영입은 아직 안 보이고 있어서 일단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북은 아직 그래도 전북이니까. 그렇게 서울이 그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갔었죠. 그렇죠. 그렇게 수원이 떨어졌고 에이, 서울 올라오겠지. 나가겠지. 서울인데. 에이. 에이, 얼마 차이 안 나. 위랑 금방 올라 하다가. 전북이 자 그리고 광주가 인천에 2대0으로 졌습니다. 저는 광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정현 감독님 공격은 광주가 더 세게 몰아쳤는데 읽힌 것 같아요 좀 이제. 저 인천이 요새 이제 광주를 만나면 그런 식으로 먼저 대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내려서서 수비 먼저 하는. 이정효 감독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내려서는 팀한테 약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러면 더 패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거에 대응하다기보다는 계속 두들겨야 된다. 저는 사전 인터뷰도 재밌었어요. 선수들이 지루해 한다고. 인천을 만나면 지루해야 한다. 골 먹힐 때마다 시겁시겁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별로 흥분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약간 어느 정도 약간 예상을 하셨어요. 지루하셨나 봐. 그리고 이번 저 팬들이 준 유니폼 입고 티셔츠 입고 나왔잖아요. 잘 어울리시네. 핏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늘 정장 거의 입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축구에 미쳐라 약간 이런 내용 써 있는 거죠. 이가러 비 크레이지. 전 좋아요. 이것도 정식 감독님. 그 라이선스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 제작진 정식. 어쨌든. 심슨 그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정열 감독이 잘만 하면 이 티셔츠 잘 팔리는 거죠. 맞아요. 이번에 트럼프 팬들 티셔츠 팔리는 다 입고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반면에 또 인천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운 승리 소식이었죠. 이번에 몇 경기 만에 승리였나요? 9경기 무승을 끊었죠. 9경 길다. 조성환 감독 사퇴 후에 어쨌든 분위기 반전은 성공을 한 거고. 조성환 감독은 부산으로 갔던가요? 네, 그렇죠. 부산으로 가고. 너무 발빠르게 소식이 그러니까요. 날라와서 부산에서 가려고 부산에서 생각하셨나? 또 K리그 감독 빼가기, K리그 1 감독 빼가기인가? 아 이거 구단주가 정몽규 회장이니까 그러네. K리그 1 감독을 두 번이나. 명이나 빼갔어요. 한 방에. 한 타이밍에. 자 그리고 짧게 유로는 예상했던 대로 스페인이 우승을 했습니다. 뭐 전력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결과는 살아 있다면 결과는 한 골 차였지만 물론 잉글랜드도 자신들이 가진 전력에서 잘 대응하면서 여러 차례 기회도 많이 만들었지만 스페인이 너무 잘해. 앞으로 다음 월드컵은 네. 꽤 무서울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활약했던 선수들이 다 어렸기 어리잖아요. 맞아요. 저 니코 윌리엄스가 어린 것도 그냥 어린 것도 아니고. 진짜 어려. 오야르자발 이 선수도 교체 들어간 선수잖아요. 아니 그 케인을 무관 귀신이라고 한다면서요? 무관의 제왕. 무관 귀신. 일단은 뭐 지질이 참. 바이에른 미넨가도 안 되면 귀신자 붙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뭐 얘 유럽 있고 살아있는데 준우승보다 왜 그게 그러냐. 더 충격이긴 했죠. 그게 충격이죠. 미넨 바이에른 갔는데도 미넨 가서 안 되네. 우승을 한 번도 못해? 네. 세상에? 심지어 그 시즌 초에 있었던 그 슈퍼컵이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리그 우승팀과 컵 대회 우승팀, 자국 컵 대회 우승팀끼리 붙었는 그 경기에서도 지면서 뭔가 시작이 저는 한번 짤츠부룩 한번 깨름직하다. 보내보고 싶어요. 짤츠부룩에서도 우승을 못할까? 혹시? 셀틱. 근데 너무 안타까운 별명이라고 생각했어. 안타깝죠. 네. 가혹한 별명. 자, 그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아르헨티나가 메시가 오는 거 처음 봤어요. 그렇게 우승을 많이 했는데 간절했다고 해야 될까? 그래도 야 코파는 또 뭐 해봤던 우승이잖아요. 케인 입장에서는 메시를 보면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메시가 코파만 준우승 3번을 맞아요. 했거든요. 그리고 월드컵도 준우승을 했었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파이널에서 떨어지는 거는
충격이 더 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메시는 한때 대표팀 은퇴까지 선언을 약간 했었죠.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어떤 교사가 쓴 편지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었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예, 메시한테.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실패가 끝이라는 거를 아니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게 끝나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에 또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용 취지의 이제 편지였는데 결국에 그 3번의 준우승을 딛고 3번의 지금 메이저 대회를 잇따라 우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파, 무관료. 월드컵, 코파. 드라마란 이런 것이다. 맞아요. 영웅의 드라마, 자, 서사를 너무나 멋지게 써가고 있는데 저는 근데 발목 너무 결승전에서 콜롬비아 정말 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시가 메시 정도 됐으면 이제 우승도 다 해봤고 하면 좀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노릴만한데 결국 메시가 다친 게 그 크로스 올리려다가 크로스 전반에. 올리려다가 그 막 달려가지고 갑자기 턴하면서 넘어지면서 크로스 네. 올리다가 미끄러져 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삐끗한 거죠. 발이 이렇게 팅팅 부었어. 그거를 메시 정도의 짬밥에서 그런 플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거 이제 젊은 투지 넘치는 선수들이 하는 플레이인데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정말 우승하고 싶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여튼 그렇다고 이렇게 뭐 디마리아도 멋졌죠. 디마리아도 멋졌고 그렇죠. 그 세대 이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하나둘씩 은퇴, 뭐 오타멘디도 그렇고. 디마리아도 짠했잖아요. 월드컵 준우승할 때 정말 디마리아 매 경기 말라가는 모습 보인다고 해가지고 진짜 정말 많이 뛰는 윙어인데 아르헨티나의 이거는 기준이야. 말라갈 수 디마리아하고 있지. 메시하고 저렇게 뛰어도 안 된다고 네. 막 그랬었는데 뭐 아르헨티나는 이제 뭐 명실상부한 지금 세계 최강이죠. 피파 랭킹 1위. 과연 다음 월드컵에 나올 것이냐 메시가 다음은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2년 뒤니까 1년 2년 생각 먼것 같은데. 아니 또 이제 예선 곧 가까워요, 또 하다 닥치니까 보면. 예선 한 경기 두 경기 뛰다 보면 나온다는 그러니까 소리가 뭐 얘기를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나한테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했지. 적단 얘기는 안 했네 또. 몸이 되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끝났다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 디마리아는 끝났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몸 관리를 너무 잘하잖아요. 몸이 그대로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마라도나가 94년 미국 월드컵 나왔을 때는 돼지였거든요, 거의 몸이. 돼지였어요. 그러니까 몸 관리를 이제 마라도나는 그냥 천부적인 것만 가지고 그렇게 간 거고 메시는 천부적인 재능에 몸 관리까지 노력도 잘하니 열심히 해. 아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 플레이 코파는 스타일. 어렵겠지만 그쵸. 그 다음 코파는 좀 어렵겠죠. 다음 월드컵을 까지는 북중미니까요 또 마이애미에서 맞아. 뛰니까 이 미국에 시차도 진짜. 필요 없고 시차 적응 A매치 시차 적응 필요 없잖아요. 예선 뛰는 것도 뭐 예선 좀 뛰다가 또 되네 나가는 거지. 우리는 또 메시를 도와주나? 물론 이제 다음 아르헨티나가 또 세대 교체하기에 딱히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 아직까지 디마리아가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었으니까 젊은 선수들이 조금 더 올라와줘야 되는 것도 보이고. 마르티네스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그렇게까지 세대 교체가 보이진 않긴 하기 때문에 다음 월드컵에서 뭐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둘지 모르겠으나 고민을 하겠죠. 내가 챔피언으로 은퇴를 하느냐. 근데 뭐 이미 챔피언인데 맞아요. 그때 안 돼도 챔피언이고 신인데 아름다운 뭐. 그 몇 번째 갓. 월드컵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5번 되나? 그거 될 것 같은데. 06 월드컵부터 출전했으니까요. 06. 그럼 네. 20년. 그러니까 맞네. 와우. 6번? 예, 6번째. 여섯 번째 네, 나간다면. 나가는데. 와. 자 영웅들의 희비가 갈렸던 인생을. 유로와 코파였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올림픽 때문에 저희 뭐 출장을 갑니다. 저희가 다 출장을 가기 때문에 이제 방송은 한 달 정도 있다가 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K리그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축구협회가 어떻게 망가져 있을지 이제 그만 다시 망가질 정돈해야죠. 것도 더 이상 없어요. 망가질 때가 있을까요? 다시 돌아오고 나시면 거의 9월 A 매치가 열리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겠네요. 9월 A 매치 시간 왜 이렇게 빨로? 또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